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몇 차례나 연기됐던 등교 개학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단 고3 학생과 일부 소규모 초중학교부터 이루어졌는데요. 설렘과 함께 긴장감 속에 이루어진 등교 개학 첫날의 모습,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문 앞 도로에 승용 차량이 줄지어 정차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대중교통 대신 개인 차량을 이용해 등교하는 학생이 크게 늘면서 학교 앞마다 교통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오늘 첫 개학이고 하니까 마음에 버스 타고 가긴 좀 그래서 애들이 또 그러니까 이거 벗고 할 수도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학교로 들어온 학생들은 교실로 가기 위해 발열 체크를 통과해야 합니다. 교실 안 책상도 띄엄띄엄 거리를 두고 배치됐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 엘리베이터 이용은 금지, 창문을 열어 수시로 환기를 시키는 등 교사가 방역수칙을 강조 또 강조하지만 이내 악수를 하고 3-4-5 모여 수다를 떨며 거리 두기가 무색해지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개학해서 너무 좋긴 했는데 이렇게 자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학교 나온 기분이 안 들어서 씁쓸하기도 했는데. 학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급식실로 이동할 때도 발열 체크를 다시 하고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차 급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거리 두기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교사들의 걱정도 큽니다. 애들이 너무 반가워서 같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이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되고. 도내 30개 고등학교에서 등교한 고3 학생은 5,980여 명. 의심 증상이 있는 70여 명이 등교하지 않았고 등교한 학생 가운데 6명도 발열 등으로 귀가 조치됐습니다. 한 나이는 37.2도가 나와서 부모님과 함께 귀가 조치를 했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상담을 한 결과 2명의 아이는 비대상이었고 3명의 아이는 검사를 했는데. 학생 간 거리 두기의 성패가 등교 개학 확대는 물론 코로나19 진정세를 결정지을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가 3단계에 걸쳐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시행합니다. 제주도는 공항만 특별 입도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박물관이나 체육시설 같은 공공기관과 공영관광지는 개방 준비와 시범 개방, 개방 확대를 거치는 3단계 거리 두기를 완화 실시합니다. 이들 시설은 2주 동안 현행 거리 두기를 유지한 뒤 다음 달 4일부터 부분 개방, 22일부터는 개방을 점차 확대합니다. 요양원과 장애인 시설 등 취약시설은 자원봉사자와 배달원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고 입소자 외출과 면회는 당분간 금지가 계속됩니다. 도내 한 농협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동의 없이 강제 전출시켰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농협이 해당 직원들에게 전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노동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한림농협에서 김영농협으로 강제 전출된 이모 씨. 이 씨는 이곳에서 농자재 관리를 맡게 됐지만 직원 회의는 물론 출장 업무마저 배제됐습니다. 지역 농협 간 인사교류를 할 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농협 규정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반발하자 이뤄진 조치입니다. 이후에도 이 씨는 사측으로부터 인사교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새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복리후생비 지급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직원이 아니지 않느냐, 업무 권한을 주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고 3일에 하는 이제 지원 업무라든가 이런 현황 조사 같은 그런 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농협 조합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업무를 할 수 있다며 노동 탄압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아닌데 뭘 업무를 줄 수 있으니까 우리 비밀도 다 있는데 금융 업무도 해야 되고 결제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업무를 거기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책임자잖아요.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농협에서도 강제 전출된 직원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씨와 함께 한림농협에서 김영과 고산, 한경농협 등 3곳에 강제 전출된 직원은 모두 4명. 이들은 부당 전출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지 말 것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에 했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발령을 내겠다고 해서 실제 그렇게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림농협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오면 다시 해고를 시키겠다, 이런 협박이 계속돼 왔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이번 건과 관련해 감사에 나섰지만 노조는 감사마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진행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부당 전출 구제 신청을 접수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BCT 운전자들이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노조 측과 시멘트 업체 측이 제주도 중재로 첫 실무 교섭에 나섰습니다. 노조 측은 제주 지역 BCT 운전자 소득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운임 인상을 요구했고, 업체 측은 오는 28일까지 노조 측 요구안을 검토해 2차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CT 노조는 올해 도입된 국토부 고시 안전운임제가 단거리 운송이 주를 이루는 제주에 맞지 않다며 지난달 13일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고유정은 1심에서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전문가들은 의붓아들도 타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고유정의 항소심 재판.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문가들이 법정에 나와 타살과 사고사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정빈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숨진 의붓아들의 얼굴과 가슴에서 나타난 출혈을 근거로 뒤에서 올라타 가슴과 머리를 누른 것이라며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석주 연세대 소아외과 교수도 얼굴에 요의 요철이 뚜렷이 나타날 정도로 오랜 시간 눌려 있었는데도 아이가 움직인 흔적이 없다며 누군가 고의로 눌렀을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양경무 국과수 법의학센터장은 생후 1년이 넘은 아이가 어른의 몸에 우연히 눌려서 질식해 숨진 사례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없다며 사고사 가능성은 낮다고 증언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그래도 의학적으로 자기 분야, 자기가 맡고 계신 분야에 맞게끔 더 이제 좀 더 우리 아기의 어떤 사망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고유정 측 변호인은 함께 자고 있던 아버지의 몸에 눌려서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에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형량을 구형하고 고유정은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출신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강정마을을 방문해 명예회복과 공식 사과를 약속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해군기지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서로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보도에 김찬영 기자입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취임 40일 만에 고향 제주를 찾았습니다. 부총장은 해군기지에서 부대 현황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강정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강정마을에는 마을의 명예회복을 위해 해군이 공식 사과할 것과 진상조사를 통한 피해 보상을 요구했고, 부총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각별한 말씀이 있었다며 마을 요구사항이 모아지면 수용하고 공식 사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해군기지가 지었다고 나말라라 하지 마시고 정부나 그다음 제주도 국방부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적극 수용해가지고 그냥 늦게나마 성공한 국책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길어야 2년이고 이런 길진 않은데 그 기간 동안 최대한 우리 마을 편에 서서 또 제주도 편에 서서 제가 이제 모든 문제를 갖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도와 해군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해군기지 군사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서로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해군은 유사 상황에 대비해 해상구역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는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통제를 받으면 민군 복합항의 취지가 사라진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서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하자며 합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도와 해군이 이게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크게 이견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사님과 저희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규정이 고쳐져야 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특정한 결론을 전제해서 가기보다는 우리 제주도민으로서는 여러 가지 우려하는 점들이 해소되는 것들을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혜로운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계속 논의를 해 가겠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사업단장을 지낸 제주 출신 참모총장이 취임 초부터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군사보호구역 지정 논란과 해묵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드림타워 야간 조명에 따른 주민 피해 등 논란에 대한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의 야간 장식 조명의 빛 허용 기준치 초과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조사를 의뢰하고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지역이 조명 환경관리구역에 해당돼 적정 기준치 초과 여부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휴대전화나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도를 넘었습니다. 특히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재난기본소득을 노리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우려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농협중앙회 소속 은행 창구 앞에서 직원과 고객이 다급하게 이곳저곳에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벌써 고객 통장에서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SNS와 앱을 이용해 예금을 가로챈 상황. 내가 이제 그다음에 애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안 돼갖고 내가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게 무슨 급한 일인가 보다. 최근에는 휴대폰에 중간 대행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예금을 30분 동안 찾을 수 없는 이체 지연제도 무용지물입니다. 이곳 농협은행 점포에서만 해도 이번 주에 비슷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2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눈치챈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예금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돌아가는 건 막았지만 알면서도 당하는 보이스피싱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을 하면 신용등급 좋아지고 거래도가 좀 높아지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돈을 보내기로 했다라고 하시길래 보이스피싱 피해인 것 같아서 경찰서 쪽으로 다시 연락을 바로 했어요.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이나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금리 대출 사기형이 많았습니다. 286건으로 약 한 80%를 차지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서 소상공인 정부 지원 대출 해주겠다. 지난해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1,340여 건에 피해액만 해도 218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자금이나 재난기본소득을 노리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초중고등학생 1인당 30만 원씩 지원되는 제주 교육희망지원금을 학원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도의원들은 학원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도 선순환 효과를 가져온다며 사용 제한 항목에 학원을 삭제하라는 부대 의견을 따라 수정 가결했습니다. 또 학생 수 200명 이하 학교에도 열화상 카메라를 보급하도록 예산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오늘도 날이 맑겠습니다. 종일 쾌청하겠는데요. 오후부터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부와 산지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은 어제에 이어 쌀쌀하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복사 냉각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은 떨어지겠고요. 낮에는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남부가 15도, 북부와 서부가 14도, 동부가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3도, 서부와 남부, 동부가 2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겠고 현재 기온 14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들이 계속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주 지역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감소했고 소매 판매도 14.8% 줄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제주 이주 열풍이 시들해지면서 전입보다 전출 인구가 많아 2010년 이후 10년 만에 568명이 순유출됐습니다. 제주 마늘 생산자 협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는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마늘 생산비가 보장되도록 수매 가격을 올리고 15,000톤을 정부 수매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수입 농산물과 수입 김치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가 킬로그램당 300원씩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월 제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해군 비행대대 소속 병사가 석 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해군은 해당 병사가 지난 5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뒤 부대 안에서 2주일 동안 격리시켰고 그제까지 2차례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어제부터 취사병 업무에 복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